내가 생각한 내가 받아왔던 치료에 대한 게 한 가지만 딱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아이랑 편할 때 아이가 막 같이 웃을 때 웃는 것도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한테 나한테 맞추라니까? 이렇게 소통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을까? 얘가 그날도 그래서 가기 싫은 걸 이렇게 끌려갖고 갔는데 적극적으로 한 몇 초 정도 쳐다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그거 뭐냐면 내 신체 이미지가 잘 나한테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해보라고 막 이렇게 자꾸 여기만 주목하지 마시고 몸 전체를 좀 많이 압박해 주시고 만지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소통들이 좀 되게 이끌어가기도 하죠.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8살 승진이 아빠입니다. 2돌 무렵에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치료실도 열심히 다니고 집에서도 말을 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저는 승진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는 욕심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승진이가 저에게 말로 뭔가 해달라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어 치료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치료실에서의 교육과 집에서의 교육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께서는 가정에서 효과를 본 언어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도 자폐 성향이 있다 보니까 경험할 때 내가 지금 너가 뭘 먹고 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말해주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비를 백날 얘기해주고 뭐 동영상을 보여주고 만화를 보여주고 동요를 들려주고 해도 지금 나가서 정말 비를 그때 맞는 게 정말 그렇듯이 지금 너가 경험하고 있는 거, 너가 보고 있는 저게 구름이야 라고 하는 거가 또 추상적인 거, 우리가 떠날 때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 거야, 캐리어 들고 가면 여행이야 이런 거 이렇게 입력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치료는 다 줄여도 제가 언어 치료만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강제적으로 코로나 때 이제 8개월 정도 쉬는데 그래서 아이의 언어가 어떻게 되지? 좀 약간 불안감이 있었는데 더 발전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왜냐하면 저랑 집에서 소통하는 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아닌 이제 좀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이 더 느니까 오히려 말이 더 늘어가지고 제가 내가 생각한 내가 받아왔던 치료에 대한 게 조금 우리가 너무 한 가지만 딱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언어 치료가 뭘 많이 해줄까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그냥 아이랑 편할 때 아이가 막 같이 웃을 때 웃는 것도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주 씨 얘기한 것처럼 아이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꼭 언어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저희 딸도 저도 막 치료를 겁나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 눈 맞추면 되는데 어쨌든 뭐 발화가 전혀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음악 치료를 하러 갔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얘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굉장히 저희 안에 상동 행동이 굉장히 심해요. 심해가지고 뭐를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 우리 아이는 굉장히 낯선 곳은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치료를 가면 그 선생님하고 몇 번을 씨름을 해야 지발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얘가 그날도 그래서 가기 싫은 걸 이렇게 끌려갖고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선생님이 쳐주니까 갑자기 그 눈에 하트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적극적으로 한 몇 초 정도 쳐다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얘가 말은 둘째치고 이게 좀 의사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바람이었는데 그 처음 보는 사람이 그거를 해줬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씩 웃는데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를 정말 많이 하고 다양한 전문가한테 그래서 정말 잘한다고 소문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래야 얘가 말을 이렇게 발화가 돼서 나랑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해주니까 그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리 아이가 잘 안 웃어요. 안 웃는데 미소를 이렇게 짓는데 그걸 보니까 막 가슴이 내려앉더라고. 그래서 이게 꼭 아이하고 정말 저도 그때 그 마음이었어. 아, 얘랑 정말 소통을 하고 싶다. 난 네 엄마고 넌 내 딸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막 이렇게 좀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내가 계속 이 아이한테 나한테 맞추라니까 이렇게 소통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가 나한테 맞추려면 네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했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일반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고 맨날 울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돈을 계속 쏟아붓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아이가 늘질 않으니까 애한테 계속 짜증을 내게 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하고 정말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소통을 하다 보면 저는 어느 순간 아이하고도 간단하게라도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아버님이라 저는 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남자들은 저희 남편도 그랬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야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쟤는 언제 말하는 거냐 네,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 굉장히 예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어는 정말 뭐 마지막 꽃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왜냐면 다른 게 좀 많이 돼야 언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유형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정말 예를 들어 단어를 5,000개쯤 아는 것 같은데 하는 말은 1개, 2개도 없는 경우가 있고 얘는 한 10개 하는 것 같은데 2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차이도 조금 나지만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말까지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좋게 해줘야 됐을 때 저는 자꾸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몸을 강조하냐면 자 이렇게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는 또래 발달, 정상 발달로 치면 돌 이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돌쯤부터 엄마 아빠를 네,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돌이 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나라는 발달을 뭘로 체크하는가? 2개월 때 얘가 목을 가누는지, 얘가 뭐 뒤집기는 하는지, 배밀이는 하는지, 네 발로 길 수 있는지, 앉을 수 있는지, 잡고 설 수 있는지 이거를 보고 우리 애 제대로 크고 있다, 발달해 맞아. 가고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엄마 아빠 소리 제대로 못한다는 건 아직 이발달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아리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 단계 정말 이때에는 우리 주로 뭐예요? 마사지 하고 쭉쭉이 하고 뭐 걷는 거 뒤집는 거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쪽을 많이 키우자. 그래서 그게 쫙 차더니 애가 어느 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채울 때 우리가 우리가 묵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응가했네 잘했네 뭐 쭉쭉이를 해보자 이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지금 몸은 컸는데 사실은 이 조절들이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제가 토끼 길을 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이렇게 해요. 저는 분명히 여기다 했는데 그거를 따라 할 때 그 아이는 여긴 것 같은 거예요. 여긴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거 뭐냐면 내 신체 이미지가 잘 나한테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배꼽 어딨어 하면 배꼽을 딱 짚을 수 있는데 3살짜리 애들한테는 배꼽 어딨어 하면 꼭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 배꼽 보면서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 안 보고도 내 배꼽을 딱 아는 그런 발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게 아직 안 된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해보라는데 못해, 엄마 해보라는데 엄마 못해, 그러면 아니 해보라고 막 이렇게 자꾸 여기만 주목하지 마시고 몸 전체를 좀 많이 압박해 주시고 만지고 마사지 해주고 관절도 돌려주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큰 동작 모방부터 좀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우리 손머리 해보자, 와 비행기 날개처럼 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소통이잖아요. 내가 하는 걸 따라해보는 것 자체가 나와 상호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 기회를 조금씩 늘리면서 이제 발달을 좀 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희 딸은 아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정말 전형적인 자폐 친구니까 그러니까 자폐를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언어 발달이 늦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데 나는 사람하고 소통할 의지가 없는데 내가 굳이 말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어느 날 먹을 거에 눈을 떠가지고 뭔가 먹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 되게 답답해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말을 조금씩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굉장히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제 하도 본인이 답답하니까 치킨 이렇게 또박또박 치킨 이러면 뭐라고? 이렇게 되니까 치킨. 근데 이제 그것도 못 이제 저는 얘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발음이 부정확해도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저희는 이제 칠판이 있는데 써.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도 답답하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써요. 뭐 무슨 고향 만두, 뭐 무슨 치킨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걸로 확장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디 가고 싶은데 그거를 본인이 말할 때 못 알아들으면 거기다 써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백화점 이렇게 썼으면 백화점이야 백화점이라고 말해봐 그러면은 본인이 그래도 비슷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가고 같아요. 싶어서.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의도가 너무 없는 친구들은 그걸 좀 만들어주는데 의도적으로 약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갈림길에 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되게 즐거운 게 좋고 행복한 게 좋아서 즐거운 자극을 많이 주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그 싫어하는 자극들도 좀 줘요. 맞아. 왜냐면 그래야 이 표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되게 좋은 기사를 봤어. 너무 좋은 내용이야. 좋네. 그리고 넘어가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써놨어. 그럼 말이 안 되지. 뭐 이렇게 사실은 악플이 많은 이유가 좋은 거에는 사람들이 좋구나 하고 굳이 너무 좋아요 라는 의사표현을 잘 안 하고 그냥 많이들 넘어가요. 편안해. 근데 뭔가 이게 안 좋은 게 와야 힘드니까 그건 너무 아닌데? 라고 반응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좀 뭐 스킨십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뭐 마사지도 좋지만 이렇게 좀 꽉 하는 그런 압박감 사실 그리고 이 관절들을 좀 잘 많이 돌려주는 게 좋아요. 그럼 좀 꽉 잡고 그럼 꽉 잡았어. 그럼 얘가 막 뺄라 싫어하잖아. 뺄라죠. 어떻게 빼? 그럼 빼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자꾸 이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환경.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압박 자극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쓸데없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나름 좋은 자극을 주면서 그러나 얘는 이게 별로 즐겁지 않거든. 그러면 네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멈추거나. 들어줄게. 이런 게 이제 소통들이 좀 되게 이끌어가기도 하죠.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